안녕하세요. IBM에서 그 테크니컬 이반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공진기라고 합니다. 평소에 밀업 같은 데도 제가 쿠버네티스 얘기는 자주 해서 가끔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저희가 밀업을 갖다가 생중계를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그것 또한 2,000명 가까이, 1,000명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 컨테이너는 무엇인가, 쿠버네티스는 무엇인가 내용은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배워가지고 얘를 갖다가 실제 쓰기는 어려워요.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가 노드부터 노출하면은 3만 번에다가 갑자기 얘가 웹이 튀어나오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그레스, 그 다음에 롤링 업데이트나 그 호리지널 스케일링이 잘 된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이제 기초와 아주 이제 고수 사이의 중급 정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참석자 그 기본 제가 리퀘어먼트 드린 것처럼 다커 컨테이너하고 쿠버네티스 기본 내용은 아시고는 좋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거 그 베이직 비기너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한 뭐 3분의 1 반 정도 계시네요. 사실 그랬다면은 아마 그 컨테이너 다커나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간단하게 컨테이너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다커 이미지라든가 다커 뭐 프로세스 그런 거 컨테이너 설명 잘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가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기능에 집중할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 운영이나 이런 이제 인그레스, 뭐 디플로이먼트, 스케일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는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핸즈온 세션으로 공유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젠다에 있는 대로 실무적인 내용들, 디플로이먼트 당장 내가 홈페이지에 띄우고 설정 저장하고 그런 내용들 제가 실시간 시연으로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라이브 데모가 많은 이제 그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멈추더라도 뻥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재미잖아요. 어디서 멈추나, 그 다음에 저거 어떻게 또 해결하나, 또 관객들이 이제 찾아내고 그런 것도 재밌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슬라이드가 없고요. 모두 다 지금 실시간 시연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아무리 제가 쿠버네티스 기본이나 컨테이너 기본을 빼려고 해도 당장 돌릴 컨테이너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올리는 거 그런 걸 제가 넣긴 넣었고요. 그래서 빌드 앤 런 제 GitHub 리파지토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거 스크립트 보실 분은 여기 github.com/jh공에 들어오시면은 제 첫 번째 리파지토리에 쿠버네티스 핸즈온 자료가 있으니까요. 요거 일단 보고 따라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커맨드들이에요. 그냥 요거 쭉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나중에 좀 정리해가지고 디벨로퍼스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거 설명은 제가 오늘 말로 할 거고요. 여기 이 커맨드는 뭐 하는 커맨드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를 다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게 동영상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빠르더라도 놓치더라도 그냥 보시고 나중에 한번 커맨드 쭉 있으니까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과 키보드와 그렇게 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커맨드 어느 정도 쳐야 되니까 왼쪽에 두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가 됐는지 확인 좀 하고요. 보다 깨끗하게 이제 녹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여기 지금 오프라인 할 때의 동영상이나 그걸 깔끔하게 위해서 화면을 공유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요거 이제 이 링크 들어오시면은 외부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찍으실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동영상 제공되니까. 뭐 중요한 내용도 슬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화면은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오픈 인프라 데이라고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깔끔하게. 뒤에 이거 글자 다 보이시나요? 요 정도 글자가 보이시면 되고요. 얘를 화면이 생각보다 작아서 해상도가 많이 안 보여요. 그래도 어차피 글자는 키워야 되니까 제가 조금 수동으로 조절을 할게요. 이 정도 글자 크기고요. 다 맨 뒤에도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뒤에 서 계신 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화면이 지금 작아가지고 앞쪽으로 좀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자리 많거든요. 앞에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자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 잘 보이세요? 글자요? 예, 오케이.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를 올려볼 거예요. 디플로이먼트를 올려봐가지고 얘가 어떻게 인그레스랑 연동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 거고요. 웹이라고 그냥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에코를 해서 그냥 index.html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다큐멘트 루트로 하면은 그냥 이 HTML이 나오겠죠. 원래는 뭐 HTML이나 뭐 바디나 있어야겠지만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요걸 그냥 홈페이지로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다커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리눅스 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cat 해가지고 EOF까지 하면은 이 다음 라인부터 EOF 나온 것까지 이 파일에 저장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사실 요 내용을 갖다가 파일에 저장하셔도 되는데 그냥 긁어다 붙이기 좋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잘 생겼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두 줄이 생겼죠. 컨테이너 아시겠지만 다커 파일은 이 다커 이미지를 만드는 명세예요. 내가 가진 소스라든가 아니면 아티팩트를 가지고 어떤 다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를 저장하는 거고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두 줄만 썼어요. 첫 번째 줄 그냥 from nginx.alpine nginx를 돌리는 그냥 다커 이미지 public hub.net에 있는 이미지고 그냥 이 index.html 방금 만든 그냥 이렇게 헬로 쿠버네티스 하는 이 index.html을 유저 쉐어 index.html에다 복사를 해요. 이 nginx 컨테이너의 특징은 이 유저 쉐어의 nginx.html 디렉토리를 그냥 다큐먼트 루트를 써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index.html 파일을 갖다 넣으면은 그게 표시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해봤으시면 뭐 포트라든가 커맨드라든가 그런 거 왜 안 쓰나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원래 이 nginx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오버라이드해서 네 걸 그대로 쓸게. 나는 다른 거는 요 인덱스 파일 하나밖에 없어 nginx에서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다커 빌드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다커 빌드를 하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요. 다커 이미지 이미지 빌드 마이너스 t를 줬고요. t 옵션은 이 이미지의 태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줬느냐? 저는 이 이미지들을 갖다가 쿠버네티스에 올릴 거예요. 퍼블릭 쿠버네티스. 그럼 그 쿠버네티스가 내가 팟을 띄우려면 컨테이너를 띄우려면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이미지를 저는 지금 이 블루미스넷이니까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에 되게 그냥 테스트 용도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허브 다커 허브 다커에다가 그냥 다커 허브에다 올려도 퍼블릭 올려도 되고 그 외에 내가 직접 만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나 아니면 다른 벤더사의 레지스트리에 올리면 돼요. 아무튼 어디든 이렇게 퍼블릭 쿠버네티스에서 접속을 하려면은 이런 퍼블릭에서 접속 가능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시겠지만 다커 푸시를 해 올라갑니다.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다커 이미지스 해보면은 좀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헤드로 좀 잘라낼게요. 이렇게 1분 전에 심플홈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심플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줬고 요걸 한번 돌려볼게요. 이 다음 명령어가 요거인데 다커런 어이코 제가 쓰레기 정리를 잘 안 했네요. 이거는 이제 포트가 지금 쓰고 있어서 안 열렸다는 거예요. 8080이 안 열렸다. 다시 제가 어떤 커맨드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다커 런 d 데모나이즈 내가 바로 프론트엔드라는 거 뒤에 돌릴 거다. 그 다음에 rm 실행 끝난 다음에 지워라. 그리고 이름은 이제 심플 홈 1이라고 지었고요. -p는 포트 매핑이죠. 8080 포트를 갖다가 80 포트 내 로컬호스트의 8080 포트를 컨테이너 80 포트 매핑시켜라. 이미지는 이거를 쓸게 라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다커 ps를 해보면은 지금 방금 돌아간 게 이렇게 8080에 80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요. 한번 문제없이 잘 돌아가나 로컬호스트에 8080을 접속해 보면은 잠깐만요. 캐시가 남아 있는데 파이어폭스를 안에 할게요. 로컬호스트에 8080을 접속해보면 아까 만든 것처럼 헬로 쿠버네티스 잘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h1에 헬로 쿠버네티스 파일이 이렇게 그냥 커맨드 3개 정도로 일단 돌아는 가요. 내가 엔진 설정을 뭐 귀찮게 UTC 엔진X에 뭐 사이트 에그랩을 그런 거 안 해도 당장 하나 돌아가는 게 컨테이너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목적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쿠버네티스에 올리는 거죠. 한번 돌리러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이미지를 갖다가 저희 리모트에 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래쪽에 커맨드들 bx 로긴 그 다음에 그 IBM 클라우드 로긴하고 그 다음에 리전 세트를 하고 거기다 로그인을 해서 내가 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생략을 할게요. 제가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푸시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청소를 충분히 안 하고 온 것 같아서 올라가 있는 거를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쿠버네티스 명령은 아니에요. bxcr이기 때문에 IBM 클라우드 명령을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허브 닫고 내시면 그냥 내가 가서 이미지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CI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벤더의 그 레지스트 쓴다 라고 하면은 그때 거기에 맞는 명령을 쓰셔가지고 지우시면 돼요. 자, 다시 원쪽에는 지금 이미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푸시를 할 거예요. 다커 푸시 레지스트리에 이제 있는 걸 갖다가 푸시라고요. 아시다시피 다커 이미지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레이어는 올리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엔진엑스 이거 바이너리는 뭐 18메가밖에 안 하거든요. 조금해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그 18메가짜리도 캐시돼 가지고 또 올리지 않고 두는 거고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이 부분 이 다커 레이어 인덱스 HTML 부분만 올라가 가지고 저장이 돼서 사이즈는 1360밖에 안 되죠. 되게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고요. 이건 쿠버네티스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원쪽에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IBM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만들어 놨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혹시 바깥에서 그 IBM 부스에서 무료 계정 만드셨나요? 거기 만드신 다음에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무료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긴 해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신용카드 등록 안 해도 클러스터 그냥 2vCPU에 4기가짜리 메모리 하나 클러스터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 이것저것 해볼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메일만 있으면 계정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코인 채굴을 해가지고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록한 분들한테만 이제 이런 프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그 프리로 만들어서 쓰면 돈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쿠버네티스 기능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퍼블릭에서 아까 이미 가입하셨으면은 신용카드 등록하시고 하나 돌릴 수 있고요. 컨테이너 들어가 보면은 저는 지금 이름을 컨테이너 클러스터 이름을 갖다가 JG 콩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 핫스팟이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네요. 제 클러스터 이름은 JG 콩이고 워커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매니지먼트 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마스터까지는 다 벤더가 관리해줘요. 나는 그냥 워커만 주문하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고요. 얘가 화면이 잘렸죠. 위치가 AP 노스 지역에 JG0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쿠버네티스 버전은 지금 1.10.3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워커가 지금 제가 2개는 올려놨어요. 워커 노드 20PU에 4기가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4CPU에 16기가짜리였나? 예, 그렇게 2개 올려놨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접속할 IP나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클러스터에 워커들이 어떻게 있고 IP가 뭔가를 CLR로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건 BXCS 워커라는 거고, 이것도 쿠버네티스 공식 명령어는 아니고 IBM 클라우드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IP가 지금 퍼블릭 IP 16956에 이렇게 있고 프라이빗 IP 10.178 이렇게 2개가 있다가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노드포트라든가 아니면 인그레스를 할 때 실제로 써요. 이건 스태틱 IP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쿠버네티스 실제로 설정하는 거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쿠베 컨트롤 런 심플 홈 해가지고 이미지를 해서 돌렸어요. 쿠베 컨트롤 런 명령은 해보셨죠? 처음에 쿠버네티스 돌리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런은 디플로이먼트를 바로 만들어줘요.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주고 이미지 대시 이미지를 명령을 주면은 이 이미지를 가져다 쓴다 라고 하고 대시 포트를 쓰면은 포트까지 열어주죠. 그래서 얘는 뭐 어떨 거 해주냐? 쿠버네티스 get 디플로이먼트 심플 홈이라고 해보면은 디플로이먼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얘는 이런 리플리카 셋에 연결됐다고 나와요. 리플리카 셋은 이제 디플로이먼트 아래에서 팟들을 관리하는 거죠. 팟들을 스케일링하고 관리하고 얘네를 롤링 업데이트하는 거. 그래서 쿠버 컨트롤 get 리플리카 셋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진 번호죠. 요걸 해보면은 지금 리플리카 셋까지 만들어진 게 나와요. 에이지 54초 1분 전에 만들어진 거죠. 다시 쿠버 컨트롤 get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자세히 보고 리플리카 셋 심플홈에 이 리플리카 셋을 해보면은 지금 얘는 리플리카 셋이고 컨베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 팟이 하나가 웨이팅 되어 있어서 지금 리플리카가 하나가 커런트다. 그래서 지금 팟이 상태가 팟 템플릿이 이렇게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레이디가 0이에요. 이게 아직 뜨지 않은 거죠. 여기도 보면은 하나가 웨이팅이고
퍼센트 세트가 0 러닝이에요. 보면은 이미지 풀블랙 오프라고 에러가 났네요. 이미지를 못 가져왔다는 뜻이고요. 이미지 풀백 오프 에러는 내가 지정한 이미지가 타겟에 내가 없거나 아니면 권한이 없거나 못 가져올 때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심플홈에 태그를 레이스트로 올렸어요. 근데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딜리트, 디플로이먼트, 심플홈. 저는 이제 탭을 쳐가지고 쿠베 컨트롤 명령을 빨리 하죠. 이게 쿠베 컨트롤이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콘솔에 쉘에서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잔성화도 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디플로이먼트라든가 팟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탭으로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되게 내가 빨리 명령을 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런을 해보고요. 풀이미지가 또 에러가 났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뭐가 안 될 때는 get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에서 해당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에러들이 나오고요. 어디 볼까요? 인증이 안 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었지만 퍼블릭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원래 그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말고 퍼블릭에다 올리는 거고요. 예, 그냥 퍼블릭에다가 다커 허브다커넷에다가 그 다커 IO에다가 올려서 이 이미지를 갖다 쓰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렉스를 사용한 지 없기 때문에 그냥 올렸는데 지금 보면 라이브러리 노드, 라이브러리 엔진스들이 있죠. 이렇게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것 갖다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마찬가지로 1kg짜리 조금만 올리면 돼요. 이게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컨테이너 장점이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으니 다시 디플로이먼트를 저 이미지 돌려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프라이빗에 돌리려고 했던 거를 퍼블릭 이미지로 가져다 돌릴게요. get deployment 되면은 up to date 올라와 있고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리플리카 셋 올라와 있고요. 리플리카 셋은 약적으로 RS로 써도 돼요. 그러면 레디가 1이죠. 그 다음에 get path 해봐도 이번엔 1내 1로 런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나온 김에 자세하게 보면은 여긴 앞에는 이제 제가 만든 디플로이먼트 이름이고요. 이건 리플리카 셋의 아이디예요. 랜덤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이거는 팟의 아이디고요. 제가 팟 개수를 누른다면은 이게 늘어나겠죠. 리플리카 셋이 바뀌게 된다면 이게 바뀌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매번 자동으로 생성되는 아이디들입니다. 디스크라이브 파드에서 이 심플홈에 이걸 보면은 이미지 끌고 와서 쿠버넷이 다커브 데스크탑이었던 걸 가져와서 마운트업해서 돌렸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상태는 레디도 true고 팟 스케줄도 true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접속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것들이 요 그 익스포즈죠. 그래서 여기에
쿠버 컨트롤 익스포즈 디플로이먼트 심플홈이라고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비스가 심플홈이라고 생겼다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커맨드를 너무 많이 빼먹었네요. 이게 제 로컬 쿠버네티스였어요. 쿠버 컨텐츠 이게 지금 아까 빼먹은 이걸 넣었어야지 원격으로 되거든요. 뭔가 지금 제가 돌아갔는데 아까 더카포 데스크 나왔잖아요. 제 로컬에다가 쿠버네티스가 하나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가지고 계속 에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플로이먼트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디플로이먼트 깔끔하죠. 여기다가 다시 디플로이먼트 돌리고요.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온 거 할 거예요. 아마 이번엔 바로 에버레이블 나오죠. 이게 원격에서 지금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서 긁고 와가지고 바로 팟을 띄운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익스포즈로 디플로이를 갖다가 서비스로 만들게 되고요.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내가 만들었던 디플로이먼트 그 안에 들어온 리플리카 셋이라든가 팟을 외부로 노출시킬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내부에서 클러스했을 때는 클러스끼리는 접속이 돼요. 자기네 이름을 가지고. 근데 이걸 밖에서 접속하려면은 클러스터 IP라든가 노드 포트라든가 아니면 인그레스라든가 그런 걸로 만들어줘야 밖에서 접속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컴퓨터의 서비스나 서버의 서비스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제 이런 워크로드, 디플로이드나 그런 걸 갖다가 먼저 다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가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쿠버 컨트롤 get 서비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심플홈 만들어진 게 보이죠? 요거는 클러스터 IP 요거에 포트 80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부에 접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속이 안 돼요. 클러스터 IP 172 대역이라든가 1대역들은 10 대역들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끼리는 접속이 되지만 밖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똑같이 익스포즈를 해주는데 한번 노드 포트 타입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쿠버 컨트롤 익스포즈인데 이름은 이번엔 심플홈 대신 노드 포트로 바꿨고요. 뒤에 타입을 갖다가 노드 포트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get 서비스를 해보면은 이렇게 노드 포트로 생겼죠. 얘는 클러스터 타입을 가지고 있지만 포트는 뒤에 이렇게 31983이라고 생겨요. 노드 포트는 그냥 내가 한번 포트를 갖다가 바깥으로 워커 노드에다가 연결시켜 보다고 쓰기 때문에 30,000번부터 32,768번까지 포트가 랜덤으로 생겨요. 그 중에 내가 지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속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get worker 했을 때 IP가 있었죠. 여기 public IP 161.35 포트가 31983으로 접속하면 이렇게 헬로 쿠버네티스가 나오죠. 요거까지는 사실 많이 튜토리얼 해보셨을 거예요. 노드 포트 노출하는 거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IP 치고 그 다음에 포트 치고 들어가서 노드 포트를 접속하는 것까지는 제가 0번으로 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하니까. 게다가 저는 지금 여기 그 워커노드가 2개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워커노드 여러 개도 다 쿠버 프락시가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노드 포트가 여기까지 돌아가는가라고 보셨고요. 지금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YML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쿠버네티스 명령어들을 지금 제가 다 kubectl 명령어로 해서 런이든 아니면 익스포즈든,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YML을 만들어 보고요. 내용이 좀 길죠? 아래 대시로 나눠진 3개가 있어요. 이 YML 파일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디플로이먼트 정의한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심플홈에 대해서 이미지를 읽어 써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라 라고 YML을 정의를 한 거고요. 프로토콜은 이제 TCP의 89080 포트를 열어라. 이게 아까 kubectl run 심플홈 이거 이미지 요거랑 같은 명령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딴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레이블이라든가 이름, 그 다음에 템플릿에 이제 그 메타데이터 이름들 등등이 붙게 되는데, 요거는 원래 자동으로 붙는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 작동수 좀 좋아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서비스 부분이죠. 처음에 두 번째 내렸던 명령어가 쿠버 컨트롤 익스포즈 디플로이먼트 심프롬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디플로이먼트 중에서 심프롬을 갖다가 서비스를 익스포저로 해라 라고 하는 간단한 명령어인데, 얘는 카인드가 서비스로 적용되고 이제 레이블하고 네임이 심프롬으로 들어가죠. 이 심프롬들은 아까 위에 심프롬하고 달라요. 얘는 디플로이먼트의 심프롬, 얘는 서비스의 심프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내가 헷갈리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다 대시해가지고 서비스라든가 다른 걸 적어줘도 돼요. 편에 따라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다 같은 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요. 왜냐면은 아까 이 컨테이너가 노출한 게 80번 포트이기 때문에 포트랑 타겟 포트랑 다 80이고, 타입이 제가 이 위에서는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 IP로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익스포즈를 하나 또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타입을 로드 포트로 해서 이름을 심플홈의 로드 포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었냐? 아까 다 일단 지울게요. 백 컨트롤, 딜리트, 디플로이먼트, 심플홈 순서대로. 사실 역순인데 이렇게 지워도 큰 관계는 없어요. 서로 디펜던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차피 레이블을 찾아가기 때문에. 서비스 2개 있었죠. 심플홈, 그 다음에 심플홈 대신 노드포트 3개 다 지우고 접속해보면은 접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노드포트를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쿠베 컨트롤, get, 디플로이먼트 하면 없고, 서비스 하면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커맨드로 하는 걸 갖다가 똑같이 YML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쿠베 컨트롤 apply -f 파일을 갖다가 이 심플홈.yml을 갖다가 적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3개가 다 생기죠. 디플로이먼트 생기고, 그 다음에 서비스 2개가 차곡차곡 생겨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서비스 하면은 이번에는 노드포트가 30104로 생겼죠.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동작을 안 해요. 아까 내렸기 때문에. 그럼 30104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내가 커맨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ML 할 수 있다. 제가 앞으로 하실 때 다 그럴 거예요. 커맨드도 보여드리고 YML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커맨드로 하면 당연히 쉽죠. 근데 YML로 하면 내가 이 텍스트 YML 파일을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걸 내가 기세에다 올려가지고 버전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딴 사람이랑 쉐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계속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간단한 걸 할 때는 커맨드가 좋지만, 이제 복잡한 걸 내가 디플로이를 보낸다,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 라고 할 때는 그 YML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나중에 가면은 뭐 빈칸 안 맞고 뭐 그 줄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대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럴 때 있는데, 잘 이제 그 린트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쿠버네티스가 쉽고 관리가 편한 것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YML 떡칠을 삽질을 하더라.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리소스를 갖다가 YML 정의를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 이거 갖다가 다 커맨드 라인이나 그런 걸 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 0번 차례 간단하게 빌드 만들고 노드포트 올리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대충 아시던 분들도 많겠죠. 원래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인그레스. 요거 갖다가 어디다 써먹어요? 지금 당장 내가 내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IP 땡땡 포트 번호 치고 들어오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도메인에다가 이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HTTPS, SSL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인그레스 사용법을 이번 섹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그레스랑 TLS를 할 거고요. 인그레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인그레스는 아까 봤던 거는 인그레스가 인그레스 리소스랑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포트를 갖다가 리슨하고 돌려주는 거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예요. 걔는 실체가 있는 애예요. 그거는 보통 팟으로 그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지고요. 인그레스 리소스는 내가 이런 걸 갖다가 컨트롤러한테 주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설정 파일 같은 거예요. 그 우분투 같은 보면은 이제 엔진엑스가 패키지나 데몬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패키지를 그 사이트 이네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치 HTTP 컴프라든가 VOS라는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그레스 리소스, 실제 돌아가는 아파치라든가 엔진엑스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필요하니까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헬름으로 만들 건데요. 혹시 헬름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헬름이 뭔지 안다? 이건 제가 공개오시라고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냐면은 이 쿠버네티스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서비스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컴피그 그런 거 만들 것들이 많아요. 만들 때 거기다가 설정할 것도 많고요. 그럼 매번 이거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배포하고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름이라는 패키지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센토스를 쓴다 라고 하면 센토스에서 아파치를 쓰기 위해서 YUM 인스톨 해가지고 RPM으로 된 패키지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우분투라면은 APT를 설치를 하고요. 내가 맥이라면은 그 브루 같은 걸 설치를 하고요. 그렇게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지를 갖다가 그걸 가장 잘 쓸 방법이 묶여서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패키지인데, 이거는 헬름에서 이러한 이제 워크로드, 내가 돌릴 것들을 갖다가 가장 잘 돌릴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이 헬름 패키지예요.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해요. 헬름 그냥 커맨드 CLI 깔아놓은 다음에 헬름 그냥 이니트 해주면은 헬름이 돌아갈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피 헬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커맨드만 돌려주면은 이 쿠버네티스 잠시만요. 제가 쓰레기를 안 지웠네요. 기존에 있던 거 좀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이 엔진엑스 인그레스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중에서 엔진엑스로 구현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앞에서 엔진엑스가 팟으로 돌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리소스에 내가 엔진엑스 리소스, 인그레스 리소스 정의한 대로 다른 팟으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구현체고, 요게 링크가 여기에요.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이렇게 컴포넌트가 있고요. 엔진엑스로 구현된 인그레스 컨트롤러. 다시 인그레스는 내가 도메인이나 패스나 그런 걸 갖다가 분배해주는 애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그걸 실제로 구현체, 인그레스 리소스는 어떻게 갈지를 내가 정의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기에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 헬름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름 인스톨 스테이블의 엔진엑스 인그레스 요것만 치면은 얘가 쭉 설치가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다가 IP를 추가할 건데요. 지금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어떤 IP가 외부 IP인지 몰라요. 노드에서는,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제가 강제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아까 제 클러스터에 워커가 2개 있었죠. 워커 2개. CLI로 봐도 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볼게요.
외부 제가 워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공용 IP도 두 개고요. 각각 이 워커들이 쓰고 있는 공용 IP들을 갖다가 이 NGINX 컨트롤에다가 매핑을 해줄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잠시만요. 161.38 예. 중간에 이게 이름은 nginx ingress라는 이름으로 헬름을 디플로이해라. 그냥 이걸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트, 이건 스테이블의 nginx ingress, 이거는 쿠버네티스 공식 차트예요. 공식 스테이블 차트고 안정적인 차트 이걸 돌릴 거고, 네임스페이스는 쿠벨 시스템. 보통 내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기본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사용하죠. 거기서 이런 애들 돌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벨 시스템 쪽에다가 얘는 어차피 백엔드로 도내니까 그쪽에 넣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1.8인가 1.9부터 RBAC 들어갔죠. 롤 베이스드 억세스 컨트롤. 그래서 이제 억세스 컨트롤 얘네들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트루로 해줘가지고 좀 보안성을 좋게 해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컨트롤러 서비스 익스터널 IP, 외부 IP를 이것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여기에 바인딩 해라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헬름 인스톨 해주면은 잠깐 스크롤이 많으니까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나름대로 치는 게 귀찮아 보이지만 이 위에서부터 이 헬름이 해준 게 리소스 이렇게 클러스터 롤 바인딩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롤 바인딩을 만들었고요. 팟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하나 띄워줬고, 그 다음에 지금 nginx ingress 디폴트 백엔드, 그냥 사람들이 붙었을 때 사공사 떨어지거나 기본 리액션 할 것들, 그걸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뒤에 컴피그 맵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또 만들어, 그 다음에 롤 만들고 서비스 두 개, 로드 밸런스랑 클러스터 IP 거기다가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파티 스프레드 버짓, 서비스 어카운트까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요걸 그냥 한 줄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까 보셨던 이 nginx ingress 차트에 쭉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갖다 쓰시면 되고, 여기 스테이블이 꽤 많거든요. 뭐 nginx도 있고, 좀 이따가 쓸 서트 매니저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비트코인디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디네이스, 데이터도 사용 그런 거, 아니면 엘라스트포, 그 다음에 엘라서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가 헬름 인스톨 하기만 하면은 깔리게 돌아가 돼 있어요. 설정만 맞춰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공되니까 오늘은 요거랑 두 가지 헬름을 써서 갈 거예요. 너무 설정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헬름으로 nginx ingress 컨트롤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IP에 대해서 80 포트가 열릴 거예요. 한번 접속해 볼게요. 80이랑 디폴트 백엔드라고 나오죠. 404 그 내용은 없다고. HTTPS까지 SSL까지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게 지금 nginx 컨트롤러가 일단 자기가 그 구현체 nginx가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하고 싶은 건 뭐였냐? 우리가 지금 도메인 넣고 싶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치라면은 뭐 버처로스 잡아주면 돼요. nginx라면 사이트 이네이블해서 서버 네임 잡아주면 되고, 지금 내가 이 도메인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ingress.yml을 만들게요. 1 ingress 디렉토리에 만들고 cat 해가지고 홈에 ingress yml을 보면은 이제 뭐 API 버전은 아시죠? 이 각각 내가 API에 따라 가지고 그 먹히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버전은 꼭 명시해야 돼요. 이거는 아직 인그레스가 막 그렇게 그 성수 단계 아니라서 베타 1이 붙어 있긴 해요. 그리고 카인드가 인그레스, 이름은 마이홈에 인그레스를 준다라고 했고요. 실제 스펙은 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버처로스 그런 설정이 비슷한데, 호스트, 요 호스트를 갖다가 HTTP로 열고, 패스는 이 루트를 갖다가 백엔드에 심플홈이라는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80만 포트에 연결해라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인그레스니까 인그레스 리소스고요. 어떤 내가 안에 있는 워크로드를 갖다가 이 도메인에 연결할 것인가를 정한 건데요. 요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IBM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도메인 중 하나예요. 이거 내가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 도메인이고요. 내가 당장 도메인 쓸 게 없다. 그럴 때 그냥 여기 IBM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유료 써야지 나와요. 그래서 인그레스 도메인 이런 걸 갖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인증서도 줘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거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걸로 들어왔을 때 이 패스, 모든 그 루트 패스에 대해서 URL 패스에 대해서 심플 홈 서비스를 연결해서 돌려주라라는 마이홈 인그레스라는 인그레스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쿠베시트 컨트롤 어플라이 -f 홈 인그레스 점을 해야 되겠죠. 요걸 하기 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됐었나 안 됐었나? 지금은 들어가면은 어이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고 와가지고 꼬리가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인그레스, 마이홈 인그레스랑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고 하는 게 낫지. 마이홈 페이지랑 꼬리들을 지우고요. 그러면 얘는 인그레스 설정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원래 404가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아무것도 설정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쿠베 컨트롤 했죠. 쿠베 컨트롤 어플라이 -f 홈 인그레스를 해주면은 인그레스가 생겼어요. 쿠베 컨트롤 언제나 get 한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해보죠. get 인그레스 마이홈 인그레스 보면은 이렇게 인그레스가 생겼고요. 주소는 이거.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호스트는 이걸로 바뀌어 있죠.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자세하게 얘가 컨트롤러에서 생겼고 애노테이션 붙어서 지금 얘 호스트 이거에 대해서는 패스가 여기가 이 백엔드는 심프롬을 갖다가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프롬 서비스 만들어준 거를 아까는 접속이 그냥 노드포트에 이 땡땡에 이렇게 30104를 붙여야 됐었죠. 하지만 요걸 안 쓰고 이 클러스터 IP를 접속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어떻게 도는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이거는 얘가 레이블이 심프롬이니까 서비스 이름이 심프롬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 뒤에서 알아 돌아가는 서비스를 밖에다 끄집어냈다. 인그레스로 하는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는 접속이 되죠. 내가 요청 들어온 게 인그레스 리소스에 정의된 걸 통해 가지고 인그레스 컨트롤을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서비스까지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데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도메인으로 이제 80으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근데 요즘은 TLS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장 로그인 페이지나 그런 크레덴셜 들어가는 거에 HTTPS 적용 안 하면은 현행법 위반이죠.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도 전부 다 HTTPS를 웬만하면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TLS는 여기다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아파치나 엔지니스라면 거기서 설정되는데 이건 쿠버네티스에서는 아예 이렇게 TLS 서티피케이트들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이 도메인에 대해 가지고 그 TLS 적용할 거고 그 전에 잠깐 에디트 인그레스를 수정해 볼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도메인이 주는 도메인이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 핑 한번 해서 simple-home.archi.me라는 제 도메인을 갖다가 이 35번 IP랑 38번 IP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접속하면 뭐가 나올까요? 1번 404가 나온다. 2번 헬로 쿠버네티스 나온다. 1번 그 404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헬로 쿠버네티스 나온다. 왜 손을 안 드시나? 그럼 손 안 드신 분들 뭐가 나올까요? 둘 중 하나는 나오긴 나와요.
사실 아직 제가 심플홈에 대해서 IP는 여기가 맞아요. 지금 이 인그레스를 컨트롤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인그레스 리소스에서 이런 심플홈.arc.me를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디폴트 백엔드로 그냥 사공사로 나오죠. 그럼 얘를 매핑하기 위해서는 myhome.ingress 홈 인그레스 여기를 갖다가 똑같이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적용 안 했어요. 그냥 후배 컨트롤 에디트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이 리소스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지금 쿠버네티스 들어있는 컴피그를 가져와서 걔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내가 어플라이 필요 없겠죠. 지금 내가 이게 가지고 있는 설정들 보여주고 이 룰에서 이건 제가 아예 변경을 할게요. 바꿔서 simple home.arc.me 라고 하고 저장하고 나가요. 그러면 아래 보면은 인그레스 편 이게 에디트라고 나오죠. 아예 바로 변경해서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디스크랍 해가지고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아까 이 되게 JG 공점 클라우드 서울 01점 이제 컬러즈 앱이 아니라 심프로.arc.me로 바뀌었죠. 아예 한 번에 이렇게 그 쿠베 컨트롤 에디트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 보면은 헬로 쿠버네티스 나오죠. 이렇게 일단 제 개인 도메인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럼 본인의 마이 컴퍼니 어디.com, co.kr 등등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그 DNS 설정만 해주면은 그럼 쿠버네티스 이렇게 동작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TLS 설정을 해볼게요. SSL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레츠 인크립트로 TLS를 받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레츠 인크립트 디렉토리 안에 etc 바의 립까지 디렉토리를 만들어줬어요. 왜냐면은 저는 서트봇을 돌릴 거고요. 서트봇은 이런 디렉토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긴데 내용이 뭐냐면 이 서트봇이라는 다커로 그 레츠 인크립트 인증서를 받아오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얘 설치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PIP 설치되니까 그냥 컨테이너도 돌리고 얘네들이 필요한 설정이나 그 다음에 인증서 저장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내 이 로컬 디렉토리에 이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매뉴얼로 작성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미지를 받아오고요. 실제로 그냥 인증서 2개 필요하죠. 내가 원래는 키 만든 다음에 CSR을 만들어야 돼요. 서티피케이션 리퀘스트 그걸 보내면은 내가 인증서 네 도메인 주인이 맞니 확인을 하고 도메인 주인이 맞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증서를 만들어주죠. 그럼 내가 걔를 갖다가 웹서버에 딱 다가 이런 파일을 네가 올릴 수 있지. 이걸 네가 읽어봐서 이게 있으면은 네가 주인인지 확인해 줄게라고 하고 이런 경로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사실 그 0번에서 웹에서 이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커 만들 때 이 안에다 경로 만들고 저 파일을 집어넣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갖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돌아가는 요거 헬로 쿠버네티스 있죠? 요거 말고 별도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그레스 기능 같이 써보고요. 지금 요청하는 게 얘가 이렇게 올리라고 하죠. 한번 제가 접속을 해보면은 아직은 파일이 없어요. 파일 안 만들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걸 만들면 되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엔터를 눌러서 잘못했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고 옆창에서 이건 할게요. 그럼 그동안 이제 저걸 만들 준비를 할게요. 얘도 엔터가 2번 쳐졌어요. 아까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랑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메일은 안 물어보고요. 한 번 했으니까 이미 지금 심플
홈.아키.me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시켰고요. IP OK, 그 다음에 이거 준비라고 나오죠. 이거 갖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디렉토리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지금 얘가 요구하는 게 웹 루트 슬래시 .웰로 대신 놓은 슬래시 에크미 챌린지잖아요.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디렉토리가 웰로운의 에크미 챌린지 안 생겼죠? 이 안에다 파일을 만들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에코 하는 것처럼 저도 에코로 파일 내용은 이게 돼야 되고요. 얘를 갖다가 .웰로운의 에크미 챌린지 안에 요런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LS에 보면은 요 파일이 생겼죠. 그럼 이 디렉토리를 갖다가 다시 엔진에서 노출하면은 이 파일이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거 갖다가 다커를 빌드할 거고요. 파일은 아까 만들었던 다커 파일을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copy 다 그냥 여기다 복사해라 라고 얘를 바꾸고 다커 빌드, 아까랑 이름만 바뀌었어요. 에크미 챌린지로 이름만 바꿨고 여전히 금방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다가 다커 푸시로 이렇게 푸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로컬에서 돌아가는 테스트 해보려면 다커 런 해보면 돼요.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다커 런 그 P에 8080 돌리면 되겠죠. 저도 좀 이런 거 할 때 불안해서 아까 요거 돌렸던 거 이름을 에크미라고만 할게요. 에크미1, 예, 에크미 챌린지. 아이고, 아까 심플룸 들어가고 있던 거 내리고요. 8080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로컬호스트에 8080은 예, 그냥 웰컴 투 엔진에 쓰죠. 왜냐하면 인덱스를 안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접속돼야 되는 부분들 을 한번 접속해 보면은 예, 다운받으라고 나오죠.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가 이미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원래 헬로 쿠버네티스 하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에크미 챌린지하는 그 컨테이너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은 심플홈.아키.me에서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 아래 있는 것처럼 일단 이 서비스를 갖다가 익스포즈 해야 되겠죠. 먼저 쿠버네티스 컨트롤 푸시 했으니까 쿠베 컨트롤 런 해가지고 그냥 에크미 챌린지란 이름으로 디플로이먼트 만들고 이미지는 요거 써서 만들었다고 돌리죠. 그럼 쿠베 컨트롤 겟 팟 해보면은 예, 런닝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에크미 챌린지가. 그럼 얘를 갖다가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서비스. 얘를 익스포즈를 해줘요. 그러면 쿠베 컨트롤 겟 서비스 해보면은 이 에크미 챌린지라는 서비스가 생겼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인글래스가 접속 가능한 거예요. 서비스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쿠베 컨트롤 에디트 인글래스에서 인글래스를 수정한 다음에 여기에 경로만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 백엔드 이 부분이죠. 저는 복사에다 붙이고요. YML에서 대신은 어레이 같은 거니까 몇 개라도 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백엔드는 에크미 챌린지 포트 80이죠. 패스는 어디를 쓰냐? 이 웰로운 에크미 챌린지 여기 아래만 에크미 챌린지 컨테이너가 디플로이먼트가 서비스가 서빙하고 나머지는 심플룸 처리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API나 그런 것도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인그레스가 바뀌었다 그랬죠.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위쪽에 아까와 달리 일단 호스트는 하나예요. 심프롬.아크.me인데 루트 패스는 이 심프롬, 그 다음에 이 웰로우의 에크미 챌린지는 이제 에크미 챌린지를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한 도메인에서 패스만 달리해가지고 쉽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들을 갖다가. 그러면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까 이 심플 홈에 여기, 아까 웰 여기가 아까 404였죠. 지금도 404네요. 이게 6A로 끝나는 거니까 아까 거네요. 그러면은 이 주소로 다시 한번 붙여보면은 다운로드 바료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도메인이 그 심프롬.아키.me라는 도메인이 내 거라는 증명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서트보드에서 하던 것처럼 엔터를 치면은 얘가 이제 저걸 한번 받아가 보고 클린업 더 챌린지 나오죠. 아, 네가 도메인 주인이 맞구나. 너에게 그 HTTPS를 쓸 수 있는 인증서를 줄게 라고 이렇게 심프롬.아키.me의 풀체인.pem하고 프라이빗.pem이 나왔어요. 이건 지금 제가 여기에 레츠 인크립트 안에 etc 라이브 안에 매핑을 해놨죠. 여기에 심프롬.아키.me 풀체인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그 하위 인증 기간 때문에 인증서 두 개 갖다 붙여 쓴 거예요. 이거는 인증서고 프라이빗 키는 이 프라이빗 키죠. 내가 이 인증서를 갖다가 내 거라고 열어줄 수 있는 프라이빗 키 두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다가 설명 드릴 건데 쿠베 컨트롤 그 크리에이트 시크릿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도 제가 있네요. 아니 없네. 이렇게 쿠베 컨트롤 크리에이트 시크릿 하게 되면은 TLS가 생겼죠. 이거는 쿠버네티스 IO TLS. 얘를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시크릿이라고 이제 설정 정보 중에서 특별한 민감 정보들을 저장하기 만든 건데 특별히 이거는 이런 이제 인증서들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오브젝트예요. 시크릿 중에서. 그래서 이게 tls.crt 키 두 가지를 갖다가 저장해서 인그레스나 그런 데도 쉽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방금 만들었던 두 키를 갖다가 이 시크릿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심프로.tls.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인증서 준비가 되었으니까 탁 장차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걸 인그레스 엔진스한테 붙여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 인그레스에서 수정을 하고요. 에디트 인그레스에서 이 아랫부분에 TLS를 추가할 거예요. 인그레스 와이옴 인그레스 수정해가지고 지금 이 심프롬 아키.me 여기대서 할 거니까 여기서 붙여줘요. TLS는 스펙에서 호스트 이거에 대해서는 이 시크릿을 쓴다. 아까 받아온 제가 LC를 받아온 인크립트를 쓴다 라고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라이브를 해봤을 때 점점 길어지죠. 아까는 그 HTTP가 있었는데 이제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심프로.아키.me 여기 있나요? 그냥 붙는 거 말고 HTTPS로 바뀌었죠. 지금 방금 만든 인증서가 여기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뷰 서티피켓 해보면은 6월 29일 오늘 지금 방금 만든 인증서가 들어간 거고 심프롬.아키.me 이 레츠 인크립트에서 받아온 인증서 써가지고 안전하게 보안 송신을 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보안에 붙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단순 작업이잖아요. 이걸 내가 어차피 키를 갖다가 요청해서 이걸 갖다가 다
요청하고 내 도메인을 요청하고 그거 갖다가 매핑해서 파일을 만들고 그거 갖다가 요청하면 되는 건데 이걸 자동화할 수 없을 거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트 매니저라고 이걸 도메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헬름 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시간 없을까봐 미리 설치해놨어요. 서트 매니저 이거는 0.3.3 해가지고 디플로이 되어 있고요. 얘는 뭐 하는 거냐? 이 차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인증서, 렛츠 인크립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CA 서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인증서들을 내가 서빙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크레스에 설정만 해놓으면은. 그래서 지금 일단 만들어진 TLS를 없앨게요. 한번 쿠베 컨트롤 get 시크릿 심플 제이슨 TLS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LS로 시작하는 키가 있고 그런데 이걸 지워버릴 거예요. 쿠베 컨트롤 델리트 시크릿 simple.tls -tls 삭제하고 에디트로 이 tls 부분도 일단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헬름 얘가 뭐 하느냐 이건 제가 아니다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보죠. 왜냐면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헬름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이제 이름은 서트 매니저로 주고 네임스페이스 외에도 지저분하지 않도록 쿠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의 서트 매니저 공식 쿠버네티스 헬름 차트를 쓰는데 인그레스 심의 디폴트 이슈어는 렛츠 인크립트의 프로덕트를 써라. 그 다음에 디폴트 이슈어 카인드는 클러스터 이슈어를 써라라고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얘도 이렇게 하면은 쭉 생겨요. 서비스, 팟, 그 다음에 클러스터로라고 해가지고 디플로이먼트까지 다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슈어를 쓸까를 갖다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렛츠링크리츠.yml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쿠베 컨트롤 -렛츠인크립트.yml을 하게 되면은 이슈어가 클래스 이슈가 두 개 생겨요. 이슈어 이렇게 렛츠인크립트 프로덕션이랑 스테이징이랑 이렇게 얘를 통해 가지고 인증서를 받겠다. 내가 회사라면 회사 인증서를 쓸 수 있겠죠. 그런 걸 두 개 정의를 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죠. 쿠버 컨트롤로 패치 명령어를 썼어요. 뭐냐면은 여기다가 애노테이션 추가하는 거예요. 애노테이션 명령어 써도 되는데 이 마이옴 이제 인그레스에다가 애노테이션으로 주석이죠. 그냥 쿠버네티스 IO의 TLS 에크미를 쓰겠다라는 주석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로그스로 잠깐 아까 저 서트 매니저를 볼게요. -n 쿠베 시스템에서 로그스 -f 서트 매니저 얘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뭐 하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에크미 TLS라는 애노테이션 추가할게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얘가 인그레스를 보고 있다가 내가 일할 애가 있나 없나 찾아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인증서를 받아온 일을 해주는 거죠. 요걸 해주고 두 번째 스펙에다가 TLS를 추가해요. 아까 제가 지웠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 그 시크릿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에 이거 simple.arc.me의 시크릿 네임을 simple home.ts를 만들어라. 아까 지웠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은
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직 안 쳤어요. 보고 있다가 아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만 쳐주면은 패치됐으면은 쭉 올라가죠. 지금 서티피케이트 요청이 들어가서 이런 HTTP 0.1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손을 했던 것들 있죠. 이 서트봇을 돌리고 거기다가 그 API 요청을 하고 내 도메인을 넣고 걔를 갖다가 매핑을 하고 그런 걸 얘가 자동화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게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콜린 게라더 클리닝 업까지 나오죠. 한번 쿠베 컨트롤 get 시크릿 해볼게요. 아직 안 생겼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생겼다고 나오죠. 서티피케이트 컨트롤러. 심플을 좀 TLS가 6초 전에 생겼어요. get 심플홈 아까 제가 했던 작업들을 갖다 쿠버네티스가 원래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니까 자동화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헬름 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뭘 하지 않아도 이런 거 갖다가 만들어주고 제공해주는 것들. 지금 방금 37분, 31분 전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인지서까지 만들어주는 것도 헬름 차트로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쉽게 이제 인증서 작업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다른 헬름 차트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좀 많이 빨라진 이유는 아직 1까지밖에 못 와서 사실 2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파트는 롤 아웃, 롤백 버전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딱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앱을 2개 만들 거예요. 앱이라기보다는 그 컨테이너를 갖다가 그 뷰 기반의 프론트엔드랑 그 다음에 노드.js 기반의 백엔드. 그래서 그냥 프론트엔드는 엔진엑스로 스태틱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보여주는 싱글 페이지 앱이고 사실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에요. 걔를 만들고 걔가 실제 데이터 가져오는 API는 노드.js로 만들고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 걸로 버전이라고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뷰로 이제 에코 그 노드 버전 컨트롤을 하고요. 뷰 CLI로 일단 프론트엔드라는 기본 껍데기를 만들어요. PWA는 프로그레시브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그럴 때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은 그냥 프론트 두고 이름 두고 크기는 가능한 작게 만들게요. 테스트도 안 하고 라우터도 안 하고 다 안 해요. 그냥 화면에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킨 대로 cd 프론트엔드 npm install 하면은 이런 간단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기 위한 이제 뷰 개발 서버나 그런 것들이 생겨요. 요거 까는 동안 이제 로그는 다 봤으니까 저도 이 옆에 터미널도 같은 디렉토리 가고요. 프론트엔드 가보면은 src 안에 뷰 이제 이거는 구조예요. 컴포넌트 안에 hello.view라는 요런 이제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위에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 뷰의 그 프론트엔드가 돌아가는 걸 정의를 해요. 아래쪽에 스타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는 그냥 뷰 그 링크들이나 그런 거 보여주는 그런 앱이에요. 시킨 대로 npm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웹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 npm run dev 하면 웹팩 서버로 돌아서 내가 서버에서 수정하는 걸 갖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웹에서 그 브라우저에서 나오고 그런 것 기능들이 있어요. 끝났죠? 시킨 대로 npm run dev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로컬에다가 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포트가 아마 3000번인가? 아니죠. 컴파일 11초 걸려서 컴파일을 했고요. 예, 8080이 열리네요. 여기 자동으로 브라우저까지 열어주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자꾸 그 올린 걸 안 내려서 그런데 다커 스톱 심플홈 이거 죽여야 되죠. 에크미 1, 예, 에크미 아까 돌아가던 거 안 죽여서 그렇고요. 다시 리스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런 데브를 띄워주면은 아까 방금 뷰 이닛하고 그 다음에 런 데브 한 게 이제 웹팩으로 아까 있던 그 패키지들을 주섬주섬 긁어 모아서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 정도, 이렇게 뷰 웰컴 투 유어 뷰 JS PW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뭐 접속해 보셔도 접속 못할 분이가 이건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소스의 컴포넌트에 뭐 그 앵귤러나 뭐 그런 거 비슷해요. 리액트랑 비슷한데 뭐 저는 좀 좋아하고요. 이렇게 막 지우고 저장하면은 바로 적용되죠. 에센셜 링크 다 지우고 메시지도 지우고 실시간으로 적용돼요. 그럼 전 여기다가 뭘 할 거냐, 그냥 그 홈페이지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프론트엔드 버전, 백엔드 버전 표시되는 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론트엔드 버전은 1.0이고 백엔드 버전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0.0.0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프론트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 런 빌드를 해야지 이게 앱이 생겨요. 이건 이제 웹팩이기 때문에 아까 흩어져 있는 이런 프론트엔드용 소스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디스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프로덕션용으로 한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빌드를 하고 이것 또한 몇 초 걸려요. 개발 쪽은 필요 없으니까 개발 서버는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디스 디렉토리 안에 인덱스라든가 스태틱 자바스크립트가 생겨요. 그럼 요걸 갖다가 배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커 파일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똑같이 엔진에서 가져오되 디스트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웹노트를 써라 라고 해서 다커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뭐 한번 돌려볼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할게요. 로컬에서 이걸 컨테이너로 잘 돌아가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요. 잘 돌아가면은 얘를 이제 다커 리모트 레지스트리에 IBM 클라우드 레지스트리에 올려서 쿠버네티스에 띄울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커 푸시를 하고요. 백엔드는 노드.js를 만들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할게요. 올라가는 동안 mkdir 백엔드 리뷰를 만들고 노드.js니까 패키지.json이 있어야 되겠죠. 패키지.json을 갖다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익스프레스를 깔아요. 노드.js는 아시다시피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서버 프레임워크이고요. 개발 속도가 빨라가지고 되게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야 자바가 꽉 잡고 있지만 해외나 그런 데서는 많이들 인기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짜주면은 아홉 줄만 짜주면 서버가 돌아요. 여기서 node app.js 라고 돌리면 돌아간다고 나오죠. 그러면 로컬호스트에 8000, 아까 제가 3000번 적었으니까 3000번 접속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아까 API 정해졌죠. 이렇게 하면은 hello 하는 내용이 나오는 서버가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니까 얘도 이제 말아야죠. 그래서 다커 파일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내용이 좀 길어요.
이 알파인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서 뭐 실행을 할 거니까 워크 디렉토리를 슬래시 에비안드로 잡아라. 그 다음에 포트는 3000번에 내가 열 거니까 3000번을 노출시켜라. 그 다음에 커맨드는 노드에 app.js를 실행하면 된다 라고 해놨고요. 내용은 전부 다 복사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커 빌드 해가지고 빌드합니다. 얘는 이름이 베이스 API예요. 아까 프론트엔드였고 금방 끝났죠. 그 다음에 다커 런 해보는 거는 빼고 푸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미지, 프론트엔드 이미지랑 백엔드 이미지가 두 가지가 이제 서버에 준비되겠죠. 얘를 한꺼번에 올릴 거예요. 아까 우리 YML 길게 쓰는 거 배웠죠? 이거는 가장 길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my 홈페이지.yml이 생겼고, 아까랑 그래도 원리는 같아요. 디플로이먼트 한 덩이, 프론트엔드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돌리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 API, 아까 만든 API에서 Node.js에 대한 디플로이먼트 돌려요. 각각 이미지 정의하고 어떤 포트를 열지를 갖다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서비스, 프론트엔드 서비스 800번 노출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API는 3000번은 노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인그레스까지 한 번에 잡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아까 거 도메인 거기다가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서비스 네임을 갖다가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베이스 API, 이렇게 API 부분은 API 서버가, 그 다음에 그 앞에 프론트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은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담당하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 뭐 API.json 그런 식으로 도메인을 분리도 되지만 COR에서 그런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한 도메인으로 서비스하는 게 되게 편하고, 그렇게 한 번에 서비스를 노출할 수 있게 이렇게 93줄짜리 YML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스펙 컨트롤 apply -f myhome.yml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돼요. 디플로이먼트 2개, 서비스 2개, 인그레스 1개까지. 후백 컨트롤 get 파트 보면은 벌써 떴죠. 베이스 API랑 프론트엔드가 8초 전에 떴어요. 그럼 제가 인그레스에서 요런 도메인을 갖다가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검색이 아닌데 뒤에가 LOUD가 빠졌네요. 예, 클라우드 해보면은 아까 이게 뜨죠. 프론트엔드 버전 1.0, 백엔드는 몰라. 한번 그러면 뒤에 이제 API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얘는 API 슬래시인가? 제 동공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베이스 API고 패스는 슬래시 API이고 app.js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찌꺼기가 들어가 있었네요. 그러면 버전을 확 올릴게요. 이게 쿠버네티스가 분리되시다 보면요, 태그는 거의 무조건 지정하셔야 되고요, 태그 재활용하시면 안 돼요. 이 쿠버네티스가 캐싱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이미지 잘못 만들었어 그래도 다시 빌드해도 태그는 다 새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 API를 갖다가 어차피 뭐 나중에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기능으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지 되는 거고 이제 안 돌아가는 거를 이제 올린다고 칠게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API에다가 app.js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버전 정보를 주는 거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란 걸 하면은 2.0이다 지금 버전이라고 출력을 하고 버전 2.0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다커 빌드에서 올리는데
2가 아니라 12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태그로 12를 잡았고 빌드를 했습니다. 그럼 다커 푸시 레지스트리 베이스 API에 12를 푸시하고요. 뭘 할 거냐면은 얘를 롤아웃 할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도는 걸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새로 적용할 것인가? 이 새 버전의 그 백엔드 API 서버를 갖다가 여기서 쿠버 컨트롤 set 이미지 커맨드가 있어요. 줄이 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데려와서 하면요. 줄 바꿈까지는 빼고 이렇게 쿠버 컨트롤 set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레코드는 이제 내가 한 내용을 저장한다는 거고요. 디플로이먼트 베이스 API를 갖다가 하는데 베이스 API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버전 12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령어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걸 빨리 해야 돼요. 롤아웃 스테터스. 이게 롤아웃이거든요. 버전 올리는 거. 아직 준비 중이죠. waiting for rollout finish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으로 이 서버가 그 새 서버로 적용이 된 거예요. 다시 여기죠. 여기서 버전 들어가 보면은 2.0으로 나오고 얘의 API 쪽도 이렇게 This is backend base API 정상 작동을 하죠. 그래서 아까 1.0이 잘못 올라갔던 애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니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빌딩만 하고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 버전 업데이트가 돼요. 이미지만 바꿔자라고 해주면은 이게 지금 롤아웃이라서 무중단 업데이트거든요. 이거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프론트엔드를 바꿔볼게요. 프론트엔드는 여기다 헬로에다가 지금 백엔드 API 서버 정보가 보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프론트엔드에서 표시를 나게 바꿀게요. 소스에 이 파일을 수정하고요. 컴포넌트에 hello.u를 추가하고 뷰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생성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해요. 패치로 /API의 버전을 가져와서 그 텍스트를 갖다가 이 백엔드 정보의 버전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정된 애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AJAX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백엔드 버전 정보를 가져오는 걸 만들어주고 프론트엔드도 2.1로 올려주죠. 이번에는 한번 2.1로 올려주고 빌드 npm run 빌드에서 얘를 갖다가 프로덕션용으로 빌드를 하고요. 그럼 디스트 다시 생기고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다커 빌드 얘도 버전 꼬일 수 있으니까 12버전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프론트엔드한테도 이 이미지를 갖다가 버전 12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요. 이 이미지가 말렸고 빌드 태그 12번으로 빌드를 하고요. 빌드 하실 때 점 명령어 그렇게 디렉토리 안 주시면은 에러 납니다. 빌드가 끝난 다음에는 set 이미지 프론트엔드 빌드 끝났죠. 그 다음에 에코 이미지가 2번으로 제가 잘못 눌렀어요. 어이쿠 지금 쿠버 컨트롤 get 팟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미지가 올라가네요. 다시 그럼 12로 다시 올리고요. 디스크라이브 팟 한 다음에 프론트엔드
describe path 프론트 예. not ready죠 지금. 근데 상태가 ready는 됐는데 아까 지금 이미지가 프론트엔드 2를 가져왔고요. 저건 아까 캐시가 남아서 그래요. 다시 12로 set 이미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베 컨트롤 get 파트에 보면은 0 나오죠. 이미지 에러 풀이 났어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얘는 API 서버는 정상 장독하는데 API 빼면은 bad 게이트웨이가 나와요. 왜 그럴까? 제가 다커 푸시를 안 했거든요. 빌드만 하고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이미지를 참고한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비상사 재단에 올리는 쿠베 컨트롤 get deployment 상태를 보면은 얘가 available이 0이에요. 프론트엔드는 안 떠 있죠. 그럼 get replica set을 봐요. 이렇게 디버깅 해야 되는데 디스크라이브 한번 get 해보고 디스크라이브 해보고 디자이어들 0인 그 1인데 하나가 안 떴잖아요. 레디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럼 다시 get path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 풀백업 에러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쿠베 컨트롤 디스크라이브 파트 해가지고 보면은 이미지 가져오다가 에러가 났다 라고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디버깅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침착하지만 사실 장애 상황이잖아요. 원래는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쿠베 컨트롤 아까 롤아웃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쿠베 컨트롤 롤아웃으로 이렇게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내가 이미지 그 프론트엔드를 버전을 2로 바꾸고 12로 바꾼 게 있어요. 그럼 그냥 쿠베 컨트롤 롤아웃 언두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히스토리 보면은 4가 생기고 걔가 2를 땡겨왔죠. 아까 가장 멀쩡했던 걸로 돌아간 거예요. 언두하면은 바로 전에 내가 디플로이 하거나 하기 전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뭐 돌리다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 그냥 언두해버리면 바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 장애상은 해결됐죠. 그래서 히스토리나 스태스를 봐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롤아웃을 확인하고 이렇게 내가 버전을 올리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건 지금 백업 그 롤아웃이 다시 성공적으로 된 거죠. 언두가. 그 다음에 이제 get deployment나 이렇게 1 올라왔고 get path까지 해봐도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잘 돌아오는지 확인한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롤아웃인데 지금 롤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개밖에 안 띄워서 그래요. 지금 이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디플로이먼트 팔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롤링 업데이트 정책이 디폴트가 롤링 업데이트예요. 실제로 굴러간 상태에서 바퀴 갈아 끼는 거죠. 얘가 다운타임 없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개일 때는 얘네들이 25%를 갖다가 맥스로 더 많이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고 최도 25%는 떠 있어라고 하는 건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그를 새로 띄우려고 안 뜨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개일 때는 이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스트래터지에서 맥스 어네이버블 0으로 바꿔줘가지고 한 개, 그 무조건 최소한 한 개라도 돌아가야 돼라고 정의를 해야지 롤링 업데이트가 제대로 돼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돌리게 되면은 얘가 에러가 안 나고 바로 이제 그 롤아웃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들은 롤아웃을 갖다가 그 쿠베 컨트롤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쭉 드리는 건데 쿠베 컨트롤로 내가 예를 들어서 호스트네임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호스트네임을 서버에도 추가하고 프론트엔드 추가했어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한꺼번에 어플라이가 돼야 돼요. 롤아웃이.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은 아까 할 때 하나 셋 이미지하고 양쪽 셋 이미지하고 하기 힘드니까 얘네 둘을 갖다가 합친 다음에 여기 이 마이홈 페이지 .yml 파일이 있었죠. 여기서 아까 버전 1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얘를 갖다가 13으로 바꿔주고 얘도 13으로 바꿔주고 얘를 다시 쿠베 컨트롤 어플라이를 해요. 그럼 이 도메인에 대해 이 모든 디플로이먼트에 대해 가지고 한 번에 롤링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시 내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언두를 해도 되고 이렇게 내가 한꺼번에 업데이트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YAML을 수정해 가지고 조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가 일단은 제가 버전 컨트롤까지 했던 부분이고, 원래는 이제 레디네스라든가 리브네스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레디네스는 예를 들어 이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뜰 때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뭐 자바 같은 경우 뜰 때 뭐 몇십 초 걸리는 거 많잖아요. 그동안 거기다가 트래픽을 보내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내가 시간을 갖다가 줄 수 있지만, 얘가 특정 동작을 하거나 포트가 열렸을 때 이게 동작하는 걸로 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레디네스고요. 그건 내가 컨테이너 설정하면은 그게 떴을 때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리브네스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이 쿠버네티스는 헬스 체크나든가 사실 살리는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죽어버리면은 얘네들이 다시 살아요. 팟이 다시 새로 생기게 되는데, 얘가 사실 컨테이너 자체는 죽지는 않았는데 정상 독점을 하지 않는다. 원래는 얘가 스테터스 뭐 아까 버전에서 1.0.0 그런 걸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리고 있다 그러면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레디네스를 정리하게 되면은 가끔 갖다가 얘를 갖다가 그 컨테이너 체크해가지고 팟을 새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롤아웃하고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스케일링. 이거는 로드 밸런싱은 원래 자동으로 거의 되고, 스케일링은 쿠베 컨트롤 스케일 명령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쿠베 컨트롤 get 디플로이먼트 해보면은 아까 프론트엔드 있잖아요. 내가 프론트엔드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늘리고 싶다. 쿠베 컨트롤 스케일 리플리카스는 10개 디플로이먼트에 프론트 엔드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플래그로 줘야 되는데, 셀렉터로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바로 스케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 내가 손으로 스케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HPA는 이제 호리젠탈 오토 스케일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하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랑 서비스 컴프레션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까지 일단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가능한 빨리 이제 디벨로퍼 저희 페이지에 이거 갖다가 좀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서 동영상이랑 같이 이번 것도 좀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좀 올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획할 때는 이거 이제 시크릿하고 컴피그 맵, 그 다음에 이제 로깅 모니터링 ELK하고 프로메테우스 그래프 하나까지 보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1시간 반이요. 원래는 이게 1시간, 2시간 정도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3시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페이스북에서 디벨로퍼웍스 유저 그룹이 있거든요. 디벨로퍼웍스 유저 그룹에 저희가 미러 공지나 그런 것도 하는데, 여기에 좀 제가 오늘 세션들을 갖다가 뒷부분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컴퓨그 부분들,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이제 로드 간 모니터링 그거 갖다가 쪽 잡아서 동영상하고 같이 이제 세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주시면은 지금 쉬는 시간이죠, 이미? 제가 밖에서 받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 페이스북에 질문 올리셔도 되고, 이런 세션은 일단 여기까지. 주소요? 디벨로퍼웍스
페이스북에 슬래시 디벨로퍼웍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세션은 제가 가능한 여기다가 빨리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